텐데요. 나오실 때 어떤 박수 해드리면 좋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죠? 요거. 네, 요거. 무 또는 진동 기절시켜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 좀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막 놔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빈자리가 있으면 좀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 물을 너무 좋은 물을 드셔서 그런지 제가 10년은 아니고 한 6, 7년 전에 뵀었는데요. 그때랑 전혀 늙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사장님들 10년 후에도 지금 얼굴이고 싶으신가요? 네. 좋은 거를 드시면 되십니다. 오늘 강의를 주실 거선의 김기로 박사님 모실 때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기로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로라고 합니다. 대충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지난 8일날 LA에서 그 회장님을 뵙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약 한 달 전에 여기 와가지고 저희 제품을 소개를 했고, 그래서 제가 간략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이런 영광을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거산이라는 회사에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물, 정수기만 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거산이라고 들어가시면은, 쓸데없는, 말은 제가 이거 안 맞는 것 같고, 좀, 헷갈리게 좀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 과거에 대리점 했던 거산 막 침은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금년째로, 18년, 발음이 또 이상하네. 17년 동안 내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중해제약의 육각수기를 마지막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당시에 한 5만 대 정도 팔았는데, 그런 다음에,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외 수출만 하다가, 국내 내수는 처음 직후하고 저희가 오늘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저희들 제품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다만, 이런 제조업체다라는 것만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제 직후에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은, 이준무 우리 회장님께서 그 덕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아시고서는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한마디로 제가 반했습니다. 네. 그래서 17년 동안 내수를 안 하면서, 제가 직후를, 제가 파트너로, 제가 식구가 된 이유가,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회장님이 젊으시잖아요. 제가 금년에 이제 63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6학년이라서 나이 좀 먹을 대로 연식이 좀 됐는데, 저보다 한참 어리신 것 같은데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국내 네트워크 회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제가 직후비 아니면 안 한다 하고, 제가 미팅이 끝나자마자 공장 본사에 돌아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 딴 데 눈 돌리지 말아라. 무조건 직후하고만 간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성원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가서도 제가 또 느꼈는데, 사실은 해외에 저희 바이어 MLM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름만 대시면 다 아세요. 어느 정도냐면은 디렉트 세일즈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업체 중에 상위 30권 안에 드는 회사가 4개사가 저희들 바이어들이에요. 네. 그런 정도로 저희도 뭐 이런 쪽으로는 제가 그래서 뭐 모르는 바 아닌데,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직후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은 최신의 가장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어느 정도 뜨끈한 제품이냐면요. 지금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데 월 지금 한 1000대꼴 나가는데 아마 저는 지쿱에서 이 판매를 갈아치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브로셔를 일본 거를 안 가져왔는데 여기 저기 슬라이드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일본에서 이 제품이 12만 8천 엔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 30만 원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은 시중에 수소수 파우치팩하고 수소수기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핵심이 과연 수소수를 왜 마셔야 하는가? 왜 좋은가? 그래서 내용이 이 설명을 드리자면 좀 학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따분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늘 하루로 제가 안 끝낼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 와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일반인들한테 설명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왜 소개를 드리냐면은 연구자로서 만든 제조자로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라고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저렇게 잘났다고 모르는 소리만 떠들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면은 자꾸 들으시면은 제 강의가 가장 잘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강의를 잘 설명을 드리면 와 하고 여태 내가 저런 물도 안 마시고 왜 어떻게 살았지? 그럼 이제 최고가 된 겁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이 들지 않으시면 그거를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어제부터 원고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식 이름이 지쿱 H2 제너레이터 Q&A입니다. 이제 여기 지쿱이라고 이제 찍히죠. 예,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지쿱 수소 발생기인데 Q&A를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현재까지 아까 나오는 순간까지 제가 몇 항을 썼냐면은 37개 항을 쓰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50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전부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하여도 이 누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을 전공한 과학자가 질문을 하여도 여기 있는 대로 답을 하시면은 그 과학자도 앗소리 못하게끔 제가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어려운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수소수를 마시면 어디가 왜 좋아요서부터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수소수를 마셔도 됩니까? 부작용은 없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쉽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린트가 나오시면은 이걸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은 물을 그냥 부어서 쓰는 겁니다. 정수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은 저기 수돗물이 정수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정수기 하면 뭡니까? 대뜸. 예, 뭐 깐깐하네. 뭐 요즘은 또 LG가 떴죠? 예, 그 LG도 지금 특허 때문에 제가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특허를 사용을 해서 그냥 뭐 시비 걸기 싫어서 제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요즘 뜨는 정수기 있죠? LG에서. 수조가 없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래서, 기능이 정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만 부으면은, 요 까만색 보이죠? 예. 요게 이제 필터입니다. 물이 이제 걸러지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은 10 마이크론짜리 마이크로 스펀지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스타치 필터인데, 한번 스펀지예요.
그렇다고 또 뭐 닦는다고 쓰지 마시고 10마이크론짜리 초정밀이기 때문에 요걸 쓰시면은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 빨개져요. 왜 빨개질까요? 녹물 찌꺼기가 걸러져서. 그럼 요거를 뽑아내서 물을 틀고 쪼물락쪼물락 씻으면은 잊어먹지만 않으면 평생 씁니다. 안 좋으시잖아요, 평생 쓰면. 이걸 또 사야 돈이 되는데. 이걸 또 와 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아 쓰시면 되고, 그 대신 세제를 대시면 맛이 갑니다. 새로 사셔야 돼요. 네. 오로지 흐르는 물에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물이 여기를 떨어져서 이제 다 내려가 버렸죠? 이 필터를 걸리면, 그 다음에 까만 통이 있죠? 그게 이제 필터 카트리지인데, 이 필터 카트리지가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먹고 살아온 자연 여가식 필터 카트리지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해외에서 우리 자연 여가식 정수기가 지금도 연간 한 30만 대 팔립니다. 앞으로 해외 나가시면 우리 부딪힐 겁니다. 브랜드가 여러 가지, 특히 미국에 엄청 많이 팔았죠. 그 니켄이라고 하는 다단계 회사에서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줄 거예요, 이제. 지금만 줘야죠, 이제.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이, 수돗물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완벽하게 음용수로 이제 정수가 되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 정수기로 팔아야겠죠? 네, 그게 아니고, 이거 파랗게 지금, 자세히 이제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를, 드리고 갈 거니까, 이거 뭐, 지금 누구께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시로, 예, 저, 수돗물 갖다가 부어서 수시로 떨어지고, 이 앞에 버튼이 있죠? 버튼만 누르면은 수소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가 발생되는 거는 지금 눈으로 보이죠? 예, 보는데, 그럼 이게 비주얼하게 눈으로만 보이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측정기가 있습니다. 세계 공용으로 쓰는, 그 이제 일본의 니시무라 박사가 이 딱 마이크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넣으면은 수소 농도가 1000 이상 바바바바바바 하고 디지털로 농도 검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마시는 수소수가 얼마나 고농도인지 직접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수소수를 왜 마시죠? 첫 번째 이유가 항산화입니다. 항산화. 그러면 항산화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약이 있어요. 자, 더 쉽게 설명드리죠. 제가 금년 1월에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 그 CES 쇼에 가서 그거를 보여줬더니 미국인들이 뻑해요. 제가 이랬어요. 바이타민 C 있죠? 예. 그럼 미국인들 얼마나 흔해요. 샵에서 아무 데서나 사니까. 제가 그랬어요. 미국인들한테 질문을. 이거를 왜 먹느냐? 그러고 제가 물었죠. 이게 뉴트리션, 영양제냐, 식품이냐,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이건 식품 아니라고. 엔티옥시던트, 항산화, 제라 이거죠. 즉 영양제가 아니죠. 맞죠? 비타민C가 영양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근데 너 이거 왜 먹냐? 그랬더니 항산화 효과 때문에 먹는데요. 그래? 그럼 보여줄게. 그래서 비타민C를 타블렛 한 조각을 넣었더니 이제 시약을 떨어뜨리면은 산화가 되니까 빨갛게 변합니다. 초콜릿색으로 싹 사라져요. 맞죠? 항산화력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 거를 넣었더니 또 싹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항산화력을 갖추고 있네. 맞아요? 틀려요? 그럼 과학이니까. 그럼 이 물 마시면 되겠네. 이러다가 이제 비타민 장사한테 제가 의도맞게 생겼는데. 이해되셨죠? 그런 시약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디지털로 측정하는 그 측정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측정기 하나에 보통 뭐 한 60만원, 뭐 비싸게 사시면 한 80만원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약으로 수소 농도를 알 수 있게끔 미국에서 개발된 시약도 있고, 일본에서 개발된 시약도 있고, 그건 쌉니다. 몇만 원 정도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안 보여드립니다. 왜?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 뛰게 생겼으니까. 또 성질 급하신 분은 또 뭐 그거 알려달라 해서 난리를 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에 관한 한 누구를 믿으시면 됩니까?
누구를 믿으시면 돼요? 신은 가스를 믿으시면 되겠지만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를 믿어야죠. 맞죠? 물은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저를 믿으세요. 왜 제가 잘났다고 믿으라고 하냐면요. 30년 동안 저는 물만 들여다봤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런 거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이게 유명한 미국에서 피츠버그에서 도렌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출판한 제 책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미러클 모리큘러 스트럭처 오브 워러라고 해갖고 물 분자 구조론이에요. 이게 미국의 25,000군데 각 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 구조의 물 분자론의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 얘기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물을 어떻게 배우셨죠? 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이세요. H2O라고 답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H2O는 뭐냐? 물이 아니라 물 분자죠. 모리큘이죠. 맞죠? 여기 지금 습도가 50%예요. 그럼 이 공간에 물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분자 상태로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시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이 되기 위해서는 N의 값이 필요해요. 최소한 분자가 모여서 뭉쳐야 물이 되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슬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한잔 하시면 기분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4개에서 5개, 가장 이상적인 결정 구조가 6개죠. 왜? 6개는 뭐냐면 크리스탈 육각이잖아요. 아시겠죠? 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 분자가 최소한 몇 개가 모여야 된다? 4개가 모여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방울이 된다. 몇 개다? 6개. 이건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체는 뭘 띈다? 육각을 띄어서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크리스탈이죠. 다이아몬드 다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달아야 돼요. 이제 저도 등록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물의 가장 완벽한 대칭적인 구조로 시작하는 육각수입니다. 예. 저는 이 육각수를 가지고 20년을 넘게 공부를 하고 카이스트 분자과학센터에서 제가 물 분자 육각 구조론으로 석사 때도 저거로 공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먹고 산 대표적인 제품이 육각수기예요. 우리 육각수기 이렇게 터네이도 회전하면서 자장으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그거 팔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에 관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자 이제 폐일원하고 이게 가장 따뜻따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육각수는 제 분신과 같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싶은데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은 물의 분자 구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Nothing. 현재 인간의 과학이 물의 분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전자해명으로도 못 봅니다. 특히 피코 단위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육각수 이론을 공부를 해도 이거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단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기계는 뭐냐? 수소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보세요. 수소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수를 마셨을 때 체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도 현재 300편의 사이언스 논문이 단단하게 있어요.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 논문의 조건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유의성과 재현성이죠. 황우석 박사가 여기에 당한 거죠. 전 세계 내가 논문을 하나 내면 관심 있는 학자가
누가 연구를 실험을 해도 연구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구 방법입니다. 네. 그 방법대로 내가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같이 나오더라. 유의성이죠. 재현, 똑같이 재현이 되더라. 그게 과학이죠. 맞죠? 네. 또 조작을 했으니까 그게 안 됐겠죠. 네. 저 황 박사님께서. 맞죠? 네. 그런데 이 수소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어떤 과학자가 그 논문대로 연구를 해도 결과가 같이 나오게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과학에서는 이제 논란이 끝났죠? 그럼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이제 바른 소리 이제 나왔으니까 강의 그만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그 제약회사 광고 보고 제가 참 무릎을 쳤는데 뭐 아로나민 골든가 뭔가 마시기 전과 뭐를 비교하고 싶지 않고 웬 이렇게 막 분이 막 그러잖아요, 남자분이. 수성수를 지금부터 마신 분하고 마시지 않은 분하고는 한 달, 두 달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1년 후, 2년 후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수소수를 마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좀 이해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십사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제 막 들어갑니다. 네. 저는 대체의학도 공부를 했고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을 했는데 식품생명공학도 했고 그래서 저 뭡니까 전천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 설명 막 드려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 넘기는 게 어느 거지? 오케이. 참고로 왜 영어로 돼 있냐면요. 불과 3주, 2주 전에도 이게 뉴욕에서 강의하던 주로 외국에서 강의하는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빨리 국문으로 좀 바꿔놔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쓰기 바빠갖고 쉽지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전부 저 국문으로 바뀌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뭘 뜻하는지 아시죠? 사람이 수정란일 때 정확히 98%가 물입니다. 나머지 2%가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만한 애기 씨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물로 시작이 되는데 70% 요때가 이제 가장 피크예요. 20대 초반. 그러면은 지금 전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선에 있을까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 이런. 그래서 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속 안에 물의 수분이 줄어드는 과정인데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이 지금 캔서, 워러 앤 캔서인데 물과 암의 관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뒤에 자세한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조그마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어디에서 이 코멘트를 어디에서 써놨냐면은 자마라고 있어요.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영국에서 의학 잡지 저널 중에 최고 권위. 그 자마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여기다 내용을 써놨느냐? 하루 6잔 이상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한 잔밖에 한 잔만 마신 사람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암의 발생률이 딱 따블이 절반이 차이 나더라. 겁나죠? 자, 이제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우, 훌륭하세요.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이렇게 해서 숫자가 안 나오세요. 두 번째 질문. 맥주 컵으로 가득 채워서 8잔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셔야 돼요. 제가 수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면 저한테 이래요. 박사님, 강의 듣고 나서 하루에 8잔씩 마셨는데 왜 효과가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두 번 반드시 물어요. 얼만큼? 맥주잔에 가득 채워야 5 온즈. 우리로 하면 180cc 곱하기 8잔 해야 1.6리터. 자, 이겁니다. 왜 1.6리터냐? 우리 몸속 안의 물은 어떤 경우든 하루에
2.6리터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냐면은 생리학입니다. 영양은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장되죠. 맞아요? 틀려요? 생존 본능으로 저장을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현상이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물은 결코 우리 몸속 안에 저장되지 않는다가 진리입니다. 물은 저장 안 돼요. 물갈이만 될 뿐이에요. 물갈이. 완벽한 물갈이는 며칠 걸리느냐? 100일 걸려요. 100일. 그래서 100일 기도가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텀입니다. 그래서 애기 못 나면 어디 가요? 가서 뭐 해요? 100일. 100일 하면 애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생겨요? 물갈이가 됐잖아요. 집에서 먹던 우물물에서 상간에 절간의 물로 물갈이가 됐잖아요. 맞죠? 몸이 바뀌니까 뭐 어떤 분들은 스님 때문에 생겼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물갈이가 됐잖아요. 네. 물이 바뀌면 사람 몸이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항 속의 붕어가 고기가 비실비실해요. 아무리 거기다가 약을 케미칼을 넣어줘도 안 살아납니다. 활성이. 물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금세 달라져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실 일이 무슨 일이다? 누구 몸? 맞죠? 예.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보리는 보리대로 또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흡착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인데 그래도 가능한 한 생수가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물을 끓이면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아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의 30%는 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아무리 폐활량을 숨을 들이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의 70%밖에 그건 왜 그러느냐? 폐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막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압력이 100mg 정도 되는데 아무리 숨을 들이셔도 산소는 그 이상 혈액으로 안 흘러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30%의 물은 산소는 산소를 통해서 얻고 그 다음에 밥만 먹어도 몸속 안에서 물이 생겨요. 밥만 먹어도.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중요한 이 이치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영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 노화의 의사들이 그 의학에서 진리죠. 노화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AGE라고 이제 엔드 프로덕이죠. 먹고 나서 남긴 당산화물 이게 피를 걸쭉하게 하고 이게 달라붙고 뭐하고 끼고 그게 녹이 쓰는 거거든요. 당산화물, 산성물. 우리가 이거를 흔히 알칼리 이온수 선정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산성 찌꺼기라 그러죠. 몸속 안에. 그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몸속 안에서 이제 물이 생깁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오셨죠? 뭐 밥을 드시건 뭐 국수를 드시건 뭐를 드셨던 간에 그건 알 바 아니고 이게 우리가 아이고 시간이 바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제 먹고 산다는 일이 이제 이겁니다. 자, 드셨죠? 뭔가를. 빵이건 밥이건 국수건 김치건 야채건 뭐건 전부 몸속 안에 들어가면 섞여서 30분이면 개죽이 됩니다. 개죽이 되죠. 나는 이것저것 집어먹었지만 위장은 알 바 아니고 전부 섞여서 소화가 되면 개죽이 되죠. 이 개죽이 뭘로 바뀌어요? 글루코스 당으로 바뀌어요. 당. 그래서 아니 왜 나는 밥만 먹고 김치만 먹었는데도 살이 쪄? 당연히 찌죠. 당은 지방으로 바뀌니까. 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잘 보세요. 당분자 하나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산소가 필요하죠. O2 그러면 여기가 CO2죠. 산소가 몇 배 필요해요? 6배가 필요해요. 6배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섭취한 당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지금 저 뭐 광화문에 촛불 난리인데 산소가 없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6배 들어가야 되니까 조물주가 우리 인체를 아주
현명하게 만들어놨어요. 입은 몇 개? 하나. 콧구멍은 몇 개? 네. 위장은 몇 개? 하나. 폐는 몇 개? 네. 더블로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연소화되고 나면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보세요. 분자수로 6개, 6개니까 이건 뭐예요? 1대1로 막 교환을 해야 돼요. 막 교환을. 그래서 호흡량이 얕아지면 피가 산성으로 떨어집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제가 물에다가 오늘은 그런 거 안 보여드리는데 숨을 불어넣으면 파란 산성, 알칼리 성물이 대부분 누렇게 산성으로 변해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해되셨죠? 1대1 대응하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져요. 이래서 우리 몸속 안에서 물을 안 마셔도 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이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6리터 중에 이리저리해서 물이 생기는데 1.6리터는 절대 안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안 생기는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근데 되게 여기서 착각을 해.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음료 마시고 뭐 마시니까 물을 안 마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제가 설명하기 싫은데 암 걸리지, 암. 네, 뒤에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자마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물을 이렇게 안 마시면 니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 또 더블이 올라간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어떤 물을 드셔야 좋아요? 이제 또 바른 말 하시네. 자, 이해되셨습니까? 심지어 이거 보세요. 요즘 이제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많이 저하잖아요. 뼈가 어디 있나? 근육, 뼈가 피는 말할 것도 없고 뼈가 없네. 이건 뇌고. 뼈조차 22%가 물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이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나이 드시면 이제 이 관절이 이제 퇴행성이 오고 뭐하고 아프신데 염증 생기죠? 근데 그게 물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물이 빠져서. 관절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물이 차 있어요. 활액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물이 빠지면 저 또 여쭤봐야겠네. 도가니탕 좋아하시지? 도가니탕. 이제 도가니, 무릎 관절. 도가니 집에 가서 도가니를 식힌 다음에 도가니를 하나 건져 올려갖고 혈관이 있나 없나 한번 젓가락으로 헤쳐보세요.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가니는. 우리 몸에서 뇌세포하고 연골세포는 유일하게 재생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무슨 줄기세포 갖고 해가지고 뭐 연골세포 재생시킨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 분야고.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과 신장을 해야 종말 산화물, 당 찌꺼기들이, 태우고 난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염증이 더 생겨요. 자꾸 움직여져야 압축과 신장을 통해서 산 찌꺼기가 빠져나가는데 물을 안 마셔주면 물이 빠지면은 연골이 말랑말랑하죠? 그럼 연골이 굳어요. 건조해지니까. 물이 빠지니까. 그럼 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잘 찢어져요. 그래서 찢어진 연골이, 연골세포들이 활액 속에 떠 있다가 혈관을 타고 끼기 시작하면 이제 특히 발목, 그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찌꺼기 제거하고. 이해되셨죠? 네. 그게 다 뭐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물이 부족해서 그래. 물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웬만한 염증과 통증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은 개선됩니다. 안 아파요, 통증이. 네. 그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제 보세요. 요거 그만 설명드려야지. 이러다가 오늘 나세겠네,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월드 헬스 리포트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2017년. 맞죠? 2년 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이거는 세계적인 보고서예요. 지금 질환가 뭐냐면은 비전염성 질환이에요. 아버지가 뭐 당뇨인데 그게 아들이 아버지하고 붙어서 하니까 전염돼서 당뇨 걸렸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자면 대사성 질환은
비전염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이 2030년까지 어떻게 가느냐? 1위가 뭐냐? 암이에요. 암. 1위가 여기 있죠. 여기 암. 그러니까 그 뭐 남 얘기가 아니죠. 1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패턴이 뭐예요? 심장, 하트 페일러, 심근, 심장병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요게 스트로크, 뇌. 됐죠? 자, 저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처방을 내놓습니까? 근데 진리는 하나 간단합니다. 쓰리고예요. 이게 쓰리고. 쓰리고 고수톱들 아니, 여긴 직구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어 못한 데가 그렇게 고수톱들을 좋아하셔. 하여튼, 어쨌거나 쓰리고는 기분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개뿔 뭐가 좋아요? 쓰리고 걸리면 큰일 나요. 쓰리고가 뭐냐? 고혈당, 고혈압, 고지질, 아시죠? 이게 쓰리고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의학에서의 정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패턴이 조금도 줄지를 않고 전부 이 쓰리고에 의한 질환인데, 그러니까는 못 고쳐요. 치료는 할 수 있어도 치유는 못해요. 치료하고 치유의 개념 아시죠? 네, 그럼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내 몸이 스스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고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키워드가 왜 왔을까요? 이런 쓰리고가. 얼마나 많은 의학적인 원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은 탈수예요. 탈수. 여기 아까 보셨지만은 혈액의 혈장의 93%가 물입니다. 물인데 탈수가 돼서 수분이 빠지면은 다른 물질도 같이 빠져줘야 되는데 다른 물질은 그냥 있고 수분만 빠지니까 쫄아요, 안 쫄아요? 쫄아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고 뭐하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질병의 패턴도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물에서 기인한다. 그래갖고 이제 탈수가 일으키는 만성질환입니다. 보셨죠? 예. 얼른 보시고, 특히 퇴행성과 물리적인 손상 외의 통증은 대부분 탈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편두통이나 두통 뭐 예를 들자 해도 그러죠. 자, 두통이 왜 올까요? 제가 의사분들하고 제가 통합의학 학계 제가 뭐를 맡고 있는데 우리 학회장이 여기 강남 성모병원에 김경수 교수라고 지금 우리 학회장 2년째 맡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가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물어야죠. 의사니까. 김 교수, 통증이 왜 오지? 그럼 의사들 얘기는 한결같아요. 아직도 원인이 명쾌하지가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생략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왜 무거워요? 살려고. 혈액이 머리로 몰리거든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액이 몰리니까 혈관이 나이를 먹으면은 탄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갑자기 혈액이 몰리니까 뒷골부터 땡기고 그래서 머리 아프면 꼭 뒷골을 잡지 안 이러잖아요. 그죠? 네. 하고 땡긴다 하고 무거워지면서 혈액이 몰리니까 머리가 무거워지다가 혈관이 부풀려서 신경을 압박하니까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게 두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주 원인이 뭐냐? 탈수에서 와요. 물이 모자라니까. 어떤 경우든 정상적인 혈액은 83%가 물입니다. 그것이 혈액의 점도를 좌우해요. 이해되셨죠? 이게 끈적하고 무거워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통증도.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린 아이들, 여학생들 생리통. 그 사실은 약 없어요. 근데
생리통 앓는다니까 이상하네. 경험하는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요, 다 탈수예요. 왜 탈수냐? 청량음료를 많이 먹으면은, 그거는 코카콜라를 가져오면은 제가 눈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pH가 어떻게 회복돼서, 콜라 한 잔을 마시면 20잔의 물을 마셔야 똑같이 pH가 희석됩니다. 그래서 콜라에다가 발치라 하죠? 치과에서 안 내주겠지만, 친척이 있으시면 빠진 이를 달라 해갖고 콜라에다가 담가둬 보세요. 일주일 되면은 바삭바삭 다 사가버려요. 그렇게 지독합니다. 제가 미국의 우리 바이어들이 pH 차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pH 2.5까지 음식별로 다 수백 가지 분류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뭐라고 했느냐. 콜라는 아예 이 차트 빌로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얼마나 지독한 강한 산성입니까? 그래서 콜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이 큰일 났어요. 비상에 걸립니다. 혈액의 pH는 일정하게 7.4 정도 약 알칼리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콜라 한 잔에 강한 산이 들어오니까 빨리 희석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희석할 방법은 물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주인이 안 마셔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코드를 어떻게 읽어요? 에이, 망할 놈. 지 잘났다고 뭐나 바르고 뭐하고 모양이나 내면서 나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산이 넘쳐서 괴로워 죽겠는데 물 한 잔을 안 줘? 그럼 어떡합니까?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다 끄집어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은 66%가 3분의 2가 세포 내액으로 존재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세포 바깥에는 세포 외액은 18%예요. 혈관에는 8%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청량음료를, 그래서 학교에서 자판기 막 철수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 교장 선생님 훌륭한 분이세요. 아마 제 물 강의를 분명히 들으신 분 같아요. 네. 지금 철수시키고 있어요. 미국도 뉴욕주, 지금 캘리포니아주 주에서 행정명령 내려서 학교에는 자판기 설치를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왜? 청량음료를 마시면은 마신 만큼 희석을 pH서부터 뭐부터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면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니까 탈수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암의 시작입니다. 너무 또 설명을 길게 드렸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국 이 슬라이드가 간단하지만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MD 의사들이 쓴 이 슬라이드예요. 이 과정을 거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네. 탈수가 5년, 10년 지속이 되면은 내 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에이, 할 수 없다.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항상 세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몸이 자주 붓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몸이 자주 보여. 그 세포 안에 물이 자꾸 빠진다. 그러니까 자꾸 붓지. 네. 그러다가 살 빠지면 갑자기 쭈글쭈글해지죠? 그 치매는 그게 캄프라치가 돼요. 세포 외액 때문에. 근데 살이 빠지면은 이제 세포 외액까지 확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확 늙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사시자면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물이에요. 하루에 몇 컵? 얼만큼? 어떻게? 가득 차서. 그럼 이렇게 하면 괜히 복잡하니까 판매하는 펫병이 500ml죠? 최소한 하루에 3병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진리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아직 과학이, 생리학에서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도 nothing, 못 찾아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지키셔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제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정신,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혹시 또 좋으시는 분, 좋으느라고 잠도 못 주무실까봐 제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네.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재질이 지질, 기름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셔도 고기는 꼭 드셔야 됩니다. 첫째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분에 30만 개의 세포가 새로 생기고 쭉 멀티플라이 되죠. 죽어나가는데 지금은 죽어나가는 숫자하고 새로 생겨나는 숫자하고 바란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죽어나가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슬라이드가 제가 있는데 빼버렸어요. 그 혈액 내에서 복잡해서. 자, 세포막이 리피드, 기름이죠? 그러면은 물이 일로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하는데 이제 친수성, 소수성 지질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자, 대전제. 사람 몸속 안에 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전기가 어디서 생겼죠? 뭐 휴대폰처럼 하루에 한 번씩 뭐 꽂았나 이렇게 플러그를 충전하느라고?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람 몸속 안에서 전기가. 요거예요. 글로불러 프로테인이라고 동그란 구형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거를 돌려요. 돌리면은 요 단백질의 양 끝에 하나는 나트륨 이온이 붙어 있고 하나는 칼륨 이온이 붙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돌리니까 수력발전소 터빈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기가 발생이 돼요, 안 돼요? 발생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몸의 전기는 무슨 발전을 한다? 수력발전이에요. 수력발전. 아시겠죠? 아니, 그때 그런 궁금증이 없으셨어요? 여태 살아오시면서? 병원 가면 뭐 전기 뭐 심전도다 뭐다 검사를 하고 뭐 여기도 꼼꼼하는데 내 몸에 전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거 의심 안 해보셨어요? 네.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수력발전으로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단백질을 돌려서 회전을 시켜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이 잘 들락날락하면 전기 힘이 어떻게 될까요? 수력발전소의 댐의 수위가 좋으면은 발전이 잘 되는데 감으로써 수위가 내려가 버리면 발전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물 안 드실래요? 아니나 다를까? 생체 전기를 측정을 하면은 젊을 때는 5mV가 나와요. 전압이. 네. 지금 우리가 수소 발생시키는 게 그런 전압으로 지금 발생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3.5mV로 확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기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이 드신 다음에 아무리 손잡아봐요. 전기도 안 온단 말이에요. 젊을 때 손잡아보죠. 전기가 올라요, 안 올라요? 찌익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맞죠? 예.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왜 활성산소가 이제 중요하느냐?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기름. 사람의 몸이 왜 녹쓰냐면은 아주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산화된 물, 녹쓰는 물, 산화된 기름. 싫어하시잖아요. 산화된 물과 기름을 매일 드시니까 몸속 안이 녹쓰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가 녹이 쓰느냐?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과산화 지질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이게 보통 지질막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되지 않은 좋은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이것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붕괴가 되면서 페록사이드, 즉 과산화 지질로 바뀌어요. 이제 썩은 기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붕괴됐으니까. 막히니까 물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요, 안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DNA가 손상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래서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서 DNA가 손상이 되면 이게 타임지, 미국의 타임지에 있는 기사예요, 이게. 제가 허락 안 받고 따놨어요. 뭐 시비 걸어도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DNA가 변이가 와서 암, 노멀 셀에서 업노멀 셀, 정상적인 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로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네이처지, 세계 최고의 사이언스 매거진 네이처지의 표지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우리는 3D 컴퓨터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젊을 때 석사 때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그렸어요. 그 손으로 그린 게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3D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돼서 DNA의 XY의 유전체 서열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네이처지에서 와 하고 된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이거를 가르치신 분이 돌아가신 육각수 이론 창시자이신 전무식 박사님이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분이 창시자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노화란 산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산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요?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산소의 부산물이에요. 산소. 약 2%에서 3%가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거 그림만 보셔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최고 피크일 때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포유동물이니까 여기에 5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125세까지 생리학적으로는 수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은 정확히 몇 살부터 늙느냐? 25부터 늙습니다. 이때가 피크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으면은 래피들리 푹푹푹푹 떨어져요. 슬로우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 지금도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이때 다 경험해 보셨죠? 이때는 지나가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고 싱싱하다, 탱탱하다. 지금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보고 나중에 뭐라 그래? 한물 갔다. 한물 가는 겁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물이 빠져. 그럼 물만 빠지느냐?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호르몬은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효소는 단백질은 효소입니다. 효소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효소와 단백질은 불가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면 모두 빠져요. 호르몬도 줄어들고 효소도 줄어들고 이 효소 중에서 특히 무슨 효소가 중요하죠?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 그래서 내 몸 스스로가 항산화력이 나이를 먹으면은 떨어져요. 그래서 가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재밌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틀려요.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이제 남성다움이 사라져요. 별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거나 멈추면 대신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자가 50 넘으면 힘 세집니다. 그 얻어맞아요. 그때 까불면 안 돼요, 이제. 네.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줄어드는 비율 관계는 뭐에 달려 있다? 물. 그러니까 내 몸속 안에 물이 그만큼 수분 유지가 잘 돼 있으면 호르몬과 효소에도 덜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정도 드라마틱하냐면은 단백질 분자 하나에 물 분자가 7만 개씩 달라붙어 있어요. 1대 7만이에요. 근데 그걸 안 마셔? 잘났다고 진짜. 바쁘다고. 그러니까 빨리 늙지. 아시겠죠? 그래서 죽고 나서 하나 뭐를 마셔야 된다고요? 무슨 물을? 이제야 또 바른 소리 하시네. 아시겠죠? 이 습관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물을 잘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토피에 뭐에 온갖 그러죠. 자, 이거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시간상 얼른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90분 허락받았거든요. 네. 얼른 넘어가니까. 활성산소의 종류는 이게 정상적인 산소라고 건 뭐냐면 궤도가 산소가 4개가 있는데 전자가 항상 쌍을 보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는 몇 개? 8개. 산수도 못하죠.
8개. 아시겠죠? 궤도가 4개, 한 궤도에 반드시 쌍을 2개씩 이루어야 되니까 2 곱하기 4는 몇 개? 8개. 이게 정상적인 산소인데 하나를 잃어버려. 요거는 2개를 잃어버려. 그 과산화수소가 돼요. 이거 소독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일중환산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 종류가 하나, 둘, 셋, 4가지인데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건 달리 분류를 해요. 뭐냐면 오존. 오존도 O3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예요.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가장 진혹한 활성산소인데 요거는 다른 활성산소의 산화력이 100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요 놈만 잡아도 덜 늙어요.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 연구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항산화 식품들이 이제 우리가 쭉 좋다고 해서 자꾸 먹는데, 자, 수소수하고 이 항산화 식품의 항산화 물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이제 아셔야지. 모든, 이거는 지금 베타카로틴 함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더니 수소수 1.5리터가, 2리터가 바나나 1,500개, 뭐 당근 76개, 뭐 이런 시금치 이런 정도의 계량이 된다라는 이해되셨죠? 이건 실제 양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데 들어있는 모든 항산화 물질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아시죠? 뭐 폴리페놀, 뭐 플라노보이드, 베타카로틴, 코엔자임, Q10 다 들어보셨죠? 그런 거를 지금 사서 드시잖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역할들이 한정돼 있어요. 자기가 가서 일할 곳에만 가서 일을 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어려운 이제 숙제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어쨌거나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는 80에서 90%가 어디서 생기느냐? 세포 안에서 생겨요. 어디?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쓰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니까 요 놈을 잡자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까 이런 식품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지용성 물질이 많아요. 자, 비타민 C는 지용성입니까? 수용성입니까? 수용성. 비타민 12는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이에요?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거. 전부 지용성이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수용성이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가서 일할 곳이 서로 역할이 틀려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뇌죠. 뇌. 뒤에 나옵니다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뒤에 분자량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가서 찍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기적의 샘물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한 군데 빠졌네요. 인도의 나다나. 인도가 우리하고 가깝다는 거 아시죠? 우리말 엄마가 똑같아요. 엄마 그래요, 걔들도. 만화에 똑같은 말이. 거기 샘물 이름이 나다나. 다나떼요. 유명해요, 인도에. 나다나. 그런데 제가 요 트라코테 여기도 이제 가봤는데, 했는데, 이게 이 사진은 독일의 노르데나우,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2시간 북쪽으로 가면 있어요. 옛날 광산인데, 가서 재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광산의 폐광에서 지하 안반에서 솟는 물인데 수소 농도가 1664가 나와요. 맥시멈. 수소 농도는 1600이 맥시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샘물에서 치유를 아주 많은 사람이. 근데 중요한 사실. 또 여기 몰려가실라. 물을 떠와서 먹으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우리 속담에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약수는 다리만 건너면은 효과가 없어진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실제 루르드건 보고 여기 샘물들을 떠다가 한국으로 가져와서 재보면은 nothing.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고, 그래서 원소기호가 몇 번입니까? 1번. 왜 1번입니까? 독보다이. 오로지 전자 하나야. 그러니까 누구든 줘야 돼, 만나면은. 수소처럼 막 주는 거 하여튼 없어. 그냥 무조건 줘, 수소는. 그냥. 왜?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독보다이 전자 딱 하나 지고, 원자 핵이 있고, 전자 하나만 뺑뺑 도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잖아요. 산소는 8개나 놀고 있는데, 그래서 잘 관광 수월래하고 놀고 있는데, 수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환장을 해갖고, 누구든 만났다 했다 그냥 무조건 줘버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원소기호가 몇 번? 1번이 1번. 그래서 지금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수소 자동차 아시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지금 테슬라가 뭐고. 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셔서 벌써 집에 다 가버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냐? 나는 잘 모르는데, 야, 그 박사 그 사람 웃겨. 얘기만 복잡하고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는데, 야, 수소 자동차 있잖아. 그럼 전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은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머지가 부산물이 뭐가 나와요? 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무공해입니다. 어떤 가스도 없어요. 수소와 산소가 딱 만나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수소 자동차예요. 똑같은 이치로 내 몸속 안에 수소가 들어가면은 내 몸속 안에 뭐가 있죠? 산소가 있잖아요. 무슨 산소? 그 무서운 활성산소. 그럼 수소가 만나면 무조건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환장을 하고 줘버려요, 그냥. 그럼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뭘로 바뀝니까? 당연히 물로 바뀌죠. 이거는 과학이니까. 자, 수소 이제 분자입니다. 보이죠, 이게? 분자 상태니까. 분자가 제일 지도가, 아이고, 자꾸 떨어지네. 제일 지도간 산소가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고 그랬죠? 요렇게 라디칼이에요, 요렇게. 딱 만나요.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 학교 다닐 때 화학식 2개 합치면 뭐가 돼요? 2개니까 2개의 H2O 물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너 수소 자동차 알지? 왜 수소를 써? 왜? 산소하고 만나면 전기가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수소가 들어가면 활성산소하고 만나면 물로 바뀌어. 끝. 그럼 활성산소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끝났지 뭐. 안 늙는 거지 뭐. 덜 늙는 거지 뭐. 이해되셨죠? 요것만 설명하셔. 수소 자동차 카다록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괜히 또 우리 카다록 들고 다니시면 뭐, 그거 뭐 또 무슨 뭐가 또 요즘 따지는 게 많잖아요. 뭐. 자, 이해되셨으면. 자, 이제 이게 실제 우리 몸의 모세혈관 분포도입니다. 진할수록 빨갈수록 모세혈관이 발달이 분포가 많다는 얘기예요. 모세혈관 분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사가 그만큼 액티비티 하다는 얘기고, 달리 얘기하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센시티브,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 얼굴만 하나 보세요. 얼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가려도 여긴 내놓고 다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표정 변화가 얼마나 섬세한지 그지 아시죠? 지금 어릴 때는 엄마 돈 줘 하고 뭐 어디가 했는데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안 빨개져요? 빨개요. 지금은 돈 빌려달라면서도 거짓말하면서도 얼굴 코들 뻔뻔해져요. 왜 안 변해? 모세혈관들이 막혔으니까. 피가 통해야 빨개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 먹으면 뻔뻔해지는 겁니다. 시침이 똑 떼고 그냥 돈읍대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네?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손끝 보세요.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얼굴하고 손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 있죠?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은
놀라지 마세요. 현미경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일반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는데 전자현미경으로는 보입니다. 얼마나 미세한 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미세한데 그 미세한 관을 피가 흘러요. 아니 물을 흘려보내라 해도 어려울 판인데 그 미세한 관을 피가 흐르니까 피는 끈적해요? 안 끈적해요? 피는 물보다 점도가 5배가 끈적합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미 조상들이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잘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그럼 잘 흐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화를 물을 충분히 마셔서 점도를 낮춰줘야죠.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리피드, 이 과산화 지질들이 산화 과정을 통해 갖고 왜 산화가 되느냐?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클러깅, 막혀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은 손발이 시리고, 왜? 우리 몸에 체온은 뭐가 전달합니까? 피가 전달을 해요.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전쟁하다가 총 맞고 피 흘리면 푹 춥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고 또 확인한다고 총 맞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막혀서 결국에는 데미지, 세포가 손상이 된다. 세포는 간단합니다.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반대로 산화물 찌꺼기가 청소가 안 되면 세포는 상하게 돼 있고, 세포가 상하면은 핵이 유전체가 변이를 일으켜서 정상이 업노말로 비정상 세포로 가니까 정상 세포하고 비정상 세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정상 세포는 어떤 경우든 약 4주 후면은 죽습니다. 아포토시스가 돼가지고 전부 죽어서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나갈까요?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수시로 빠져나가요. 근데 비정상 세포의 특징은 뭘까요? 안 죽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임스 본드라 그래요. 아니, 007 죽는 거 보셨어? 아무리 제가 열 몇 편을 봐도 절대 안 죽어. 그 암세포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하면 되죠.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수소는 아까 독고다이 가장 작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든 들어갑니다. 어떤 항산화 물질이고 뭐 조직이 됐건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죠. 뇌가 기전이 떨어지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중요해서 뇌는 혈액 드나드는 다시 뇌 관문이 또 있어요. 이 머리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를 골통이라 그러죠, 우리가. 골통이 감싸고 있죠. 이게 뭐 되게 또 꼴통이라고 하는데 공부 못하면 감싸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뇌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혈액 뇌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인 영양 물질이나 어떤 물질도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뇌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약, 드러그. 드러그는 통과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더 보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좋은 일인데 알코올이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하러 술 마셔요. 이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아미노산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상태에만 통과할 수 있어요. 분자량이 가 176개나 돼요. 분자량이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건 또 카테딘. 이것도 290이나 되고 우리가 요즘 뭐 인기 좋아하는 코엔자임 Q10도 860개나 되고 비타민 E 431. 그러니까 분자량이 커요, 안 커요? 커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오래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한 70에서 한 80 사이 되면 되게 이제 저쪽 그 보내신 분한테 좀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섭섭하셔.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TV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드디어 200만 명. 그런데 단언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1은 80 넘으시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가요. 단, 우리 직급 수소수 마시면 콕 떨어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뇌의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의 변성이에요. 그래서 치매를 우리말로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신경염증이에요. 염증이 와버린 거예요. 변성이 됐으니까. 단백질이. 이해되셨죠? 네. 고기가 상하듯이 단백질이 변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치매란 말이에요. 그 기전이 사라지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좀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파킨슨 보셨죠? 네. 그거는 뇌신경장애. 우리가 뭐 어디가 부러져서 다쳐서 이게 장애가 아니라 뇌신경이 장애를 입는 거예요. 네. 그 뇌질환이에요. 뇌신경질환 정확히. 근데 그 결정적인 주 원인이 뭐냐? 산화예요. 왜 산화가 되느냐? 어떤 활성 그 항산화제를 아무리 좋다는 거를 먹어도 뇌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오로지 이거는 그냥 내추럴. 그런데 이게 수소가 여기서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자, 보세요. 수소는 지금 기체입니까? 아닙니까? 기체예요? 아니에요? 기체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단독 분자라고 했어요. 독고다이. 그러니까 수소는 분자량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소수만 마셔도 치매와 파킨슨이 뇌신경질환이 예방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라고 임상을 하라면 복잡해지겠지만 3년 걸리겠지만 이거는 세포 생리학에서 과학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치매 안 걸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뭐 있어야 마시지. 이제 또 여기 불나게 생겼네요, 이제. 네. 아시겠죠? 네. 혼자만 그러지 마시고 집에다 갖다 놓고 온 식구가 드셔야지. 맞죠? 네. 네. 그렇다고 이게 수소수 병에다가 팔지 마세요. 그 형사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에. 물은 판매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에 담아가지고 이거 좋은 건데 특별히 깎아준다고 한 병에 그랬다가는 스키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도 아까 제 표지에 그 사진을 보면은 그게 내수 마지막 할 때 십몇 년 전 제 사진이에요. 표지에 있는 사진이. 예. 어느 빌딩이 나면 요 옆벌딩에. 그때 사무실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서울 사무소. 여기서 찍은 거예요. 예. 그럼 저도 십몇 년 사이에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늙었어요. 자, 입을 다무시고 볼때기를 잡아당겨 보세요. 있는 힘껏 잡아당겨 보세요. 입을 다무시고. 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킨셀이 얼개하고 걸개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엘라스틴, 콜라겐, 이게 얼개하고 걸개죠? 이게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먹을 하고 주먹을 쥐고 손등을 꼬집어서 잡아당겨 보세요. 이게 잡히면은 그만큼 노화가 됐다는 얘기. 잡히지 말아야 돼요. 저 잡아보세요. 저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저는. 제가 60 몇인데도 안 잡혀요. 어? 깍 안 줘도 안 잡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괜히 저기 민증 까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에이 시시한 소리 말고 너 손등 한번 해보자 하고 찍 늘어나요. 에이 뭐 한참 늙었네. 에? 아시겠죠? 이게 잡히지 말아야 돼요. 에.
그것이 뭐냐? 피부에 또 뭐 엘라스틴하고 콜라겐, 그러니까 얼개 걸개 제가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그 나중에 한참 후에 할 말 없을 때 하기로 하고. 이해되셨죠? 스킨에 있어서 아이고 슬라이드가 돌아가 버렸네. 스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은 결국에는 항산화예요. 항산화. 그래서 특히 이 피부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액티브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로,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런 스프레이는 뭐 이런 편의점 가시면은 뭐 1,000원, 2,000원이면 사요.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또 수소가 오래 보관되도록 더 좋은 거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요구하지 마시고 이거 아직 회장님께도 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요 수소수에서 항상 물을 스프레이에 담으셔가지고 화장하셔도 뿌려도 전혀 화장이 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피부의 첫째가 뭐예요? 보습이죠? 하시고 저는 침대 잘 때 머리맡에 뭐 어차피 혼자 자니까 뭐 이만한 스프레이 병을 두고 저는 자기 전에 꼭 흠뻑 뿌려요. 그러고 자요. 그래서 제가 아직 피부가 뭐 그래서 그런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요렇게 세수하시고 뭐 하시고 나면은 수소수 한 잔, 또 수소수 마시는 방법. 찔끔찔끔 마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음용법은 찔끔찔끔 마시는 게 좋아요. 좋은데 수소수는 찔끔찔끔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게 뭐예요? 완샷. 빨리 마시세요. 어차피 호흡에 의해서 일부의 수소는 이 기도하고 콧구멍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잘못 먹으면 막 콧구멍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녹아있는 수소의, 이 수소수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수소수기래. 우리 G급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든 최소한 1200 이상 농도가 유지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놀래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수소수를 드시게 되면은 찔끔찔끔 드시지 마시고, 쫙! 아이고. 그래서 괜찮아요.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여성분들은 뭐 이유가 없죠. 뭐 무조건 이뻐지셔야지. 뭐 그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세안을 하시고 나면은 화장솜 있으시죠? 거기다가 수소수를 흠뻑 묻혀가지고 그러면 수소가 피부를 통해서 observed into the skin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위장을 통해서 우리가 위장을 통과한 물질은 다 소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반드시 소장벽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는 길이 멀어요. 한참 돌아서 피부세포에 도달하자면 10분 걸립니다. 그건 과학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뇌는 1분이면 도달하고 10분이면 도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화장솜으로 흠뻑 젖히셔가지고 아무리 그래봐야 맹물이니까 어떤 부작용도 없어요. 아시겠죠? 화장솜으로 누우셔가지고 막 하면 그 다음날 피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신 다음에 뭐 이제 색칠을 뭐를 바르건 뭐하건 해야지 뜨지도 않고. 이해되셨죠? ORP 이건 얼른 넘어갈게요. 뭔지 아시죠? ORP가 뭔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산화력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를 떼야 돼. 이렇게 틀려요, 우리 몸도.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먼저 학자들하고 그 심포지움 할 때 중국 학자들이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 체액이 마이너스 한 70 정도 나온다고 중국 학자들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 수치가 그러니까 환원력이 떨어지고 산화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환원력이 뭐냐면은 플러스 수치가 높을수록 뭐를 뜻하느냐? 전자를 뺏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가속되죠. 이해되시죠?
마이너스로 갈수록 이게 무슨 힘이냐? 전자를 주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왜 망가졌어요? 전자를 뺏겨서 망가졌죠? 그러니까 전자를 뺏겨서 망가졌으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전자를 뺏겼으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전자를 다시 받아야죠. 그죠? 그 수소가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면 무조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뺏겼으니까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 되는데 자꾸 숫자 영자를 갖다 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환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이제 녹슬고 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이거는 이 측정기가 인터넷으로 다 사시면 돼요. 저희가 팔 필요도 없고 여기서 회사에서 팔 필요도 없고 이게 미제인데 아주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그 저 ORP 산화환원 그 측정기인데 인터넷으로 사시면 돼요. 한 가격이 한 80불, 100불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하면 다 나타납니다. 자, 전부 과일이 마이너스 나오죠. 이건 뭘 뜻해요? 항산화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중에서 특히 뭐를 많이 드셔야 돼? 에이, 돈 들잖아. 이거 공짜잖아, 공짜. 양파 공짜. 중국집에 하나 시키면 시켜가지고 공짜란 말이에요, 양파는. 키는 이거 비싸잖아요, 이거 다. 그러니까 뭐를 많이 먹는다? 양파. 양파즙도 뭐 아시겠죠? 예,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음료와 물은 전부 플러스예요. 아까 저 뒤에서 보니까 에비앙 물병이 하나 있던데 이렇게 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산화된 물, 이런 물 드시지 마시고 이게 단순히 이제 이 레벨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케미칼이 그거 제가 사족 같은데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주부가 어떤 사람인지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수준을. 첫째, 칸칸이 가득 차 있으면 가공식품이 일단 게을러. 게을르니까 맨날 가공식품이나 갖다 채워놓지. 맞죠? 그 다음에 아토피가 뭐고 그 쓰리고가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게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면 그 카트에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 제가 뭐라고 전에는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를 이상하게 보고 물건 팔려고 접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왜냐면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카트에 아토피야.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 아토피요? 이거 마시고 바르면요 금세 사라집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오렌지 주스 100% 믿으세요? 그럼 됐어요.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 네, 그럼 넘어갑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제품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800에서 1200 ppb라고 나와 있는데 이 800은 왜 설정을 해놨냐면은 지금 논문들을 보면은 그 수백 편이 있는데 논문들이 수소수 갖고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우든 800 ppb 이상에서는 펑션이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논문에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800은 최소한 나와줘야 되고 여기 1200이라고 했는데 실제 1400대가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1200으로 낮춰놨냐? 혹시 시비 걸을까봐. 반품해달라고. 아시겠죠? 네, 제가 저희 집에도 놓고 제가 밤중이건 아침이건 뭐건 수시로 재보는데 항상 이래요. 이렇게 놓고 여기 수로간에 지금 수소수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에 이렇게 뽑은 물을 재면 한 1200 나와요. 근데 한 반 컵 정도 뽑아내면 수로간에 있는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안에 있는 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1400 이상 쫙쫙 잘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잔을 뽑으면은 미운 사람 얼른 줘버리고 두 번째 잔부터 2분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뭐가 또 네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지금 특허가 출원이 돼가지고 금년 내에 이제 특허 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또 모방품들 장난할까봐 뭐 여기다 어떻게 저렇게 달아서 이게 장난을 할까봐 자연 여과 방식의 수소 발생하는 장치는 꼼짝 못하도록 특허를 냈기 때문에 저희 직후 제품 외에는 유사품은 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상식적이라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기계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손을 대건 안 대건 30분마다 자동으로 5분씩 돌아갑니다. 파랗게 불이. 지금 안 돌아가죠? 하는데 돌아가고,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자동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뭐 이걸 세팅을 하고 뭐 언제 누르고 막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24시간 지 혼자 지가 알아서 자뻑으로 지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전기료 걱정하세요. 아유, 저거 그럼 24시간 이거 아세요? 가정집에서 가장 전기료를 1위가 잡아먹는 주범이 1위가 뭐였어요? 맞춰보세요. 전기료 1위. 그 통계로 공식 나왔어요. 발표됐어요. 뭘까요? 전기료 1위. 보온밥솥. 밥통 24시간. 그게 1위예요. 2위가 뭐예요? 냉온 정수기. 그 24시간 꼽아놨잖아요. 세탁 24시간 물을 뜨겁게 하고 차갑게 하니까 전기료가 2예요, 2. 아시겠죠? 그러니까 쓰고 계시는 거 어떻게 하셔야 돼, 이제? 또 누구 나 신고할라.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우리 이 제품은 여기 보세요. DC 24V 1.5A가 한 달 내내 꼽아 두셔도 한 돈 1,000원 나오려나? 되셨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 방에서 직접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물 분자의 덩어리를 측정하는 이제 핵자기 공면 장치라고 하는 이제 MRI 비슷한 기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군데밖에 없어요. 키스트에 있고 이제 기초과학연구소 2군데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찍어봤는가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수소수기는 자체가 육각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괜히 또 육각수기도 저한테 팔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육각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측정하면 나와요. 다만 이제 자장이 없는데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고.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육각화 구조화가 되면 이렇게 잘 녹아요. 왜? 분자 덩어리가 작아지니까. 침투가 흡수가 잘 되죠. 잘 우려내죠. 아시겠죠? 네, 그런 실험도 한번 해보시면. 이분 나 아주 지금은 잘 사세요. 제가 지금 벤츠가 이분이 그 당시에 56세였는데 3년. 이분이 여기 사진을 확대해 보면 여기 막 뒤에 박스가 나와요. 그 조그만 중소기업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3년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패스오제네시스가 뭐냐면은 건선증. 아토피하고는 틀린 거예요. 피부 질환이 아니에요. 건선증. 현대의학에서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면 면역 반응 질환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아토피가 하도 많으니까 면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면역이라는 게 내 몸과 같지 않은 것을 같으면 우리 몸은 받아들여요. 컴퓨터하고 같습니다. 제로 아니면 1이에요. 내 몸에 좋은 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내 몸에 이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무조건 내보내려고 거부를 해요. 배제를 시켜요. 이거를 배제시키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고 꽃가루가 들어가고 그 음료수 속에 가공식품 속에 케미칼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거부하느라고 생긴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아토피. 이해되셨죠? 그것이 면역의 개념인데 면역 중에서도 핵심의 물질이 뭐냐면 선천 면역 물질로 사이토카인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럼 됐고 설명이 됐고. 그래서 이 건선증은 현대의학에서 못 고쳐요.
2년 전에 세계 건전 의학 학회장이 미국 그 교수 아무개가 왔는데 제가 잠깐 미팅을 했었어요. 미팅을 했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Impossible. In science. In medicine.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자살을 하려고 3년을 일해보세요. 진짜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고 자살을 하려고 이 사진을 뒤에 보면은 공장을 정리해서 막 박스를 싸놨어. 그래서 마지막에 수소수로 가봅시다. 그랬더니 이게 그 과정 생생한 사진이에요. 전신에 했던 분이 이게 뭐 괜히 지금 팬티 이게 모델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3개월 만에. 사실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밝히는 게 과학이죠. 그런데 제가 그럴 힘이 없어요. 아직은. 네. 또 기존의 의학계에서는 의사들은 제가 의사들하고도 이 사진 보여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amazing. 정말 놀래요. 의사들이. 근데 의사들은 뭐냐. 이렇게 낫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의학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어떤 물질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낫다는 것을 밝혀야 의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뒤에 제 하고 있는 논문이 바로 힘든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마시고 뿌리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장사 들어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속아서 또 지갑 꺼내지 마시고. 네. 네. 요것도 우리 제품이에요. 요거는 정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요 1.6L짜리인데 물 보서, 요게 지금 일본에서 빅토리아 재팬에서 14만 8천 엔에 팔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 20만 원, 19만 8천 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직구 때문에. 요게 일본에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우리 제품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일본에서 제일 비싼 수소수기인데 아쿠아벨라라고 30만 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데 요것이 1.6 ppm 정도 우리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설명도 안 드릴 건데 시중의 수소수기가 엉터리 그러죠. 그냥 쉽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순수한 수소수보다 복합 수소수라 그래요. 이것저것이 막 섞여요. 대표적으로 수산이온 하이드록실이 섞이고 뭐하고 기술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오늘 체하시니까 하여튼 이게 그런 급의 수소수기는 전부 최소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에 팔린다.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닌 것은 순수한 수소수가 아닌 거는 싸요. 한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럼 우리 직구권은 얼마 받아야 돼요? 저렇게 돈을 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4월 1일 지금 이번 주 이제 곧 이제 첫 출고를 이제 할 겁니다. 저기 어디 제너럴 바이오에 출고를 하면 4월 1일부터 제가 출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날 또 물건이 없다는 둥 한 대도 안 팔리고 남았다는 둥 이러지 마세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가격을 여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고 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만 한 78개 한 100개 돼요. 지금 팔고 있는. 근데 모든 수소수는 반드시 파우치 팩에 담습니다. 왜? 날아가니까. 일반 플라스틱 병도 날아가요. 그래서 갖고 요것도 이제 국내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홍삼도 넣고 뭐도 넣고 넣고 있는데 아이고 시간 다 됐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저 박사학위 또 논문인데 보시면은 DPPH-AB 이놈들이 뭐냐면 항산화 활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지독한 산화체들이에요. 그래서 스캐비닝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수소수가 그 능력을 이제 제가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자 하나를 잃죠. 그 실험을 지금 그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함염. 아까 제가 사이토카인 말씀드렸죠. 사이토카인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그러면은 염증을 이제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이토카인으로 이제 검사를 또 실험을 우리가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물질, 면역반응. 내 몸에 뭐 바이러스가 되든 균이 될거 안 좋은 게 케미칼 화학물질이 들어오면은 거기가 혈관이 확장이 돼요. 모세혈관이. 당연하죠? 얼른 피를 몰려줘야 되니까 왜 피를 보내줘야 되느냐? 백혈구를 얼른 파견해줘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군을 전투병력을 얼른 보내줘야 되는데 면역의 마지막 파이널이 뭐냐면요. 림프구예요. 우리 림프절 있죠? 림프절은 마지막 골목이 안 통해요. 골목에다가 몰아넣고 아주 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구에서 면역은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그게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림프구 이전에 림프절 이전에 사이토카인이 정규병이니까 림프는 특전사고 최종 요놈이 백혈구를 막 운반을 해요. 몰아서 죽여버리려고 대항을 하려고. 그러니까 혈관이 붓고 벌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압박이 되니까 통증이 오죠. 염증이 오고. 이해되시죠? 그럴 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이토카인인데 어디 갔나? 사이토카인인데 문제가 뭐냐? 활성산소가 혈관 내벽을 공격을 해버리면 사이토카인이 백혈구를 운반을 못해요. 접착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수를 마시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감기도 덜 걸려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항암, 대장, 그다음에 간, 해파, 간 쪽에 대장, 그다음에 위장. 이게 이제 암세포주예요. 이게 암세포주, 가스트릭, 캔서. 이런 암세포주, 실제 암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항암 활성이 있는지 실제 실험을 이제 임상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이거는 제가 한 연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사이언스 매거진에 나온 건데, 이제 보세요. 시간이,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칠까요? 네. 보시면은, 자, 수소 풍부수, 하이드로전 리치 워터. 하이드로전 리치라는 말을 쓰려면은 1000 이상 수치가 넘어야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형 당뇨 아시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약 70%가 2형 당뇨입니다. 인슐린은 만들어지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쓰여지지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그냥 내당성이 생기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슐린 주사를 맞고 나서 이런 환자들인데 이분들을 가지고 해봤더니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당이니까 애프터가 까만색이네. 수소수를 마시기 전 까만색은 글루코스, 이게 하얀색이네. 다시 이거 봅시다. 봅시다. 비포가 이거네. 수소수를 마시기 전에는 혈당이 이만큼 높았어요. 언제? 1시간 후에, 60분 후에. 그죠? 그런데 수소수를 마시고 났더니 당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그 이제 통계 데이터고, 요거는 또 뭐냐면 이제 인슐린, 조금은 이제 글루코스 당이었고, 인슐린을 해보니까 까만 게 마신 후죠? 수소수를 마시기 전에는 인슐린 분비가 60분 후에 요 정도에 머물었는데, 그죠? 수소수를 마시고 났더니 인슐린 분비가 확 올라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효과. 이건 세계적인 사이언스 논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수가 뭐를 개선시키냐면은 지질까지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니까 당 대사까지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환자 몇 명을 했냐? 30명을 당뇨 환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내당성도 6명을 뽑아서 했는데 그 중에 이 논문을 쭉 보면 4명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물인데 약도 아니고. 그게 이제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수소수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네이처지 거기에 이제 실림으로써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의사들이 시비를 좀 걸었어요. 야, 그거 뭐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인비트로다 비보다 뭐 이렇게 실험실에서는 그게 맞는데 실직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수소가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의사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이 연구가 발표되면서 끝. 그러니까 어떤 의사도 이 논문을 들이대면
노 코멘트. 할 말이 없죠. 예. 왜? 이게 월급 깎이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면. 예. 자,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소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selectively.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괜히 의사들이 시비 건 게 이거였거든요. 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수소가 활성산소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활성산소가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고 그랬죠. 100배 강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사들이 시비를 걸어서 야, 그러면은 수소가 그렇게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면은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 태우란 얘기냐? 이게 의학계의 지적이었어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오타교수가 어떻게 실제 이거는 수소수를 인체로 주입을 해갖고 낸 연구 논문 결과인데 여기 이제 나오죠. 요게 이제 그 수치인데 요게 어떻게 나왔느냐? 세상에. 우리 몸의 세포에는 신호 전달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ERK라고 해서 ER 키나제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세포를 정상적으로 증식시키는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죠 우리가 세포가 만들어져요. 맞죠? 네. 반대로 그 다음에 JN 키나제라고 무조건 세포를 때려잡아서 괴사시키는 죽여버리는 또 단백질이 있어요. 다 단백질이에요. 신호 전달 물질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GNK하고 ERK가 적당히 맨날 요러는 거예요. 세포를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하다가 죽는 게 많아지니까 우리가 깨꼬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냐? 요 놈이에요, 요 놈. 라디칼 활성산소가 일을 해요.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큰일 나, 우리. 바로 에이즈 환자하고 똑같아져. 면역력 다 사라지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밝혀졌나.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연구 이후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장난이 아니죠. 카이스트의 저기 조광재 교수라는 분이 조광혁? 하기든가. 하고 생명과학연구원의 공기선 박사가 뭐를 밝혀냈냐. 이거를 밝혀냈어. 그래서 이 오타 교수의 논문을 딱 이제 selectively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거를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수소는 좋은 활성산소는 냅두고 나쁜 활성산소만 보면 잡아 죽이는 거야. 이게 그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죄송한데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문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싹 너 일로 와봐. 일로 와서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들은 착해. 뭐 니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밝혀낸 논문이니까 이게 나오니까 시시한 뭐 내셔널 저널이나 이런 데 실렸으면 또 의사들이 무시를 할 텐데 세계 최고 권위의 네이처지에 실려버리니까 항복. 그래서 이 논문 때문에 의사들이 항복을 했다 안 했다? 드디어 승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다. 그래서 이 논문 이후로 실제로 일본 같은 데서는 의사들이 수소수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졌어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환자니까 아예 정맥 주사로 수소수를 식염수에 섞어갖고 아예 넣어버려, 수사로. 그럼 치료가 더 빨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쭉 여기 나옵니다. 여기 파킨슨, 알츠하이머부터 고혈압, 당뇨 쭉 나오죠.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쭉 나오죠. 특히 노화 억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노화의 주 원인이 뭐냐면 당산화물이에요. 엔드 프로덕트.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찌꺼기가 돼서 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뭐 쭉 했던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에디슨 이 형님이 왜 이렇게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아니 1931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80년 전에 어떻게 알아차리셨지? 케미칼, 약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미래의 음식가 잘 가려 먹으면 되죠. 맞죠? 공기 요즘 난리죠. 그죠? 물로 치료를 할 것이다 라고 약 8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드디어 현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바로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 뭐다? 네, 지쿠베. 네, 이제야 조금 정신이 조금 이제 돌아오시죠? 네, 자, 이제 이거는 제가 강의에 사용한 레퍼런스 논문들, 참고 논문들 제목들입니다. 네, 여기 뭐 제가 쓴 것들도 있고 뭐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자, 이걸로 제가 아이고 10분이나 오바를 했네. 마치도록 하고 질의응답은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마무리해서 이제 배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업을 돕기 위해서 우리 저기 김대웅 상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대웅 상무가 앞으로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캠퍼스를 어디든 다니면서 우리 수소술기를 위해서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를 프로모션을 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필요하시면 우리 김상무를 찾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소수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김기로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